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치토스 회원님, 청색 거성 회원님, 금수강산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6월 4일 일본 야구 6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리오넴 대 원정팀 한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리오넴은 카토 타카유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5.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카토는 18일에 휴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 이번 시즌 홈 경기 투구는 기복이 있는 편인데 작년 홈 경기 교류전 투구를 고려한다면 6이닝 2실점 정도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 구린 레이양은 갑작스런 부상 이탈로 2.1이닝 무실점. 이후 불펜이 6.2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아냈지만 타선이 침묵하면서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타마이가 오에야마에게 홈런을 허용한 건 역시 이 팀 불펜의 허점이 6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 사이키 히로토의 강속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 5회 말에 1사 말루와 8회 말에 2사 1이루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았다. 결정적 찬스를 날려버린 야마가타 슈는 역시 대수비 요원이 잘 맞는 듯하다. 반면 원정팀 한신은 몬베츠 카이토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8일 요코하마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몬베츠는 8안타 2볼넷 무실점이라는 엄청난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원정만 가면 투구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사이키 히로토는 8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그리고 이시 다이치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게임 클리어. 우타자 데뷔로 이와사키 대신 이시를 마무리로 등판시킨 건 현명한 판단이었다. 니포넴의 투수진 상대로 6안타 6사 사구로 1점. 그 1점도 오우야마 유스케의 솔로 홈런이었다. 오우야마가 홀로 3안타를 때려냈지만 키나미와 우메노가 찬스를 계속 날려버리면서 힘든 경기를 해야 했다. 아무래도 이 점이 교류전 내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1위팀 맞대결답게 팽팽한 경기였고 결과는 한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신이 반발짝 이상 앞서간 경기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듯. 두 팀의 타선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은근히 접전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역시 몬베츠는 원정이 아쉽고 니포넴의 우타 라인은 한 방이 있다. 상성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리오넴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라쿠텐 대 원정팀 요코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라쿠텐은 우치 세이루는 빠른 직구와 급격히 떨어지는 포크볼로 타자의 방망이를 피해가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제구가 들쑥날쑥하여 볼넷 허용이 작고 장타를 허용할 위험성이 있어 요코하마 타선의 적극적인 공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쿠텐 불펜은 최근 연투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우치가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최근 라쿠텐 타선은 득점력이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 타자인 프랑코와 아사무라 히데토가 간헐적인 활약을 펼치지만 전체 타격 흐름은 다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 선발 잭슨의 강속구 공략이 관건인데 직구 대응력이 좋지 못한 라쿠텐 타자들이 초반부터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잭슨 상대로 쉽게 득점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크게 득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은 직전 한신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5승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구속 150km 이상의 강력한 직구가 주요 무기로 타자들을 압도하며 높은 탈삼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잭슨의 직구는 라쿠텐 타자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종으로 올 시즌에도 꾸준히 6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안정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직구 위주의 공격적 투구가 라쿠텐 타자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요코하마 불펜은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입니다. 잭슨이 긴 이닝을 소화할수록 불펜 운영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활발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인 사노, 쿠리아라, 마키가 장타와 적시타를 꾸준히 생산하며 팀의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라쿠텐 선발 우치 세이루의 직구와 포크볼은 위력이 있지만
때때로 제구력이 흔들리며 볼넷을 자주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구에 강한 요코하마의 중심 타선이 빠르게 공격에 나선다면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득점이 활발했던 만큼 이날도 타선의 분위기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대 투수의 약점을 빠르게 공략한다면 초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이닝 소화력에서는 잭슨이 앞섭니다. 잭슨은 올 시즌 평균 6이닝 이상씩 책임지며 직전에도 7회까지 던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6에서 7이닝 2실점 이내에 꾸준한 투구를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우치는 시즌 초반 불펜으로도 뛰다 다시 선발로 전환한 케이스라 투구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전 등판에서도 5이닝 66구에서 교체됐고 이번에도 5에서 6이닝 정도가 한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펜진을 비교하면 라쿠텐은 마무리 후지이라가 5월 말 3연속 세이브를 올리며 안정적이지만 전날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있었다면 이날 연투로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마무리 야마사키와 세전맨, 에스코바 등 필승조가 비교적 휴식을 취하고 이 경기에 임하며 선발 잭슨이 길게 버틸수록 불펜 부담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요코하마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세이브 대 원정팀 야쿠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세이브는 세이브 선발 와타나베 유타로는 직전 경기인 5월 28일 라쿠텐전에서 7이닝 무실점의 압도적인 투구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올 시즌 꾸준히 QS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 2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직구와 슬라이더의 구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나베의 주무기는 시속 150km에 가까운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입니다. 특히 슬라이더는 타자의 방망이 끝을 유도하며 헛스윙 비율이 높습니다. 이 조합은 최근 부진한 야쿠르트 타선에게는 매우 까다롭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이브 타선은 득점에서의 기복은 있어도 꾸준한 타격감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나카무라 타케야와 외국인 타자 세데뇨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중심 타선의 응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장타력 또한 돋보였는데 5월 28일 라쿠텐전에서는 6점을 폭발시키며 강력한 타격감을 입증했습니다. 타선 전반이 하위 타선까지 출루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 야쿠르트 선발 다카나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나시는 속구 구위가 강하지 않고 변화구와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유형이기에 세이브 타자들이 빠른 카운트에서 적극적인 공략을 펼친다면 충분히 득점을 뽑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원정팀 야쿠르트는 야쿠르트 선발 다카나시 유토시는 직전 주니치전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선방했으나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투구에서 삼진을 많이 잡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맞춰 잡는 피칭 스타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카나시는 주무기로 싱커 계열 직구와 날카로운 커터, 슬라이더를 활용해 땅볼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다만 시즌 초반부터 제구가 흔들릴 때가 있어 경기 초반 출루를 허용할 경우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최근 야쿠르트 타선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3경기에서 단 1에서 2득점에 그치며 중심 타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인 무라카미 무네타카와 산타나의 장타 생산력이 급감했습니다. 상대 세이브 투수 와타나베의 직구와 슬라이더는 야쿠르트 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종 조합입니다. 타선의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반부터 공격의 활로를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득점력이 바닥에 가까운 만큼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타격을 시도하고 중심 타자들의 장타가 터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세이브가 선발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고 접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이브의 승리 확률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많은 득점을 올리지 않더라도 야쿠르트 타선의 열세가 결국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이브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지바롯데 대 원정팀 요미우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지바롯데는 이시카와 슈타는 최근 1군 경기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등판이었던 오릭스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시즌 전반적으로 보면 제구가 흔들리고 투구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위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실제 1군 타자들과의 승부에서는 아직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시카와는 투심과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베테랑입니다. 특히 낮은 존을 공략하며 땅볼을 유도하는 스타일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타자들이 그의 변화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타 허용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요미우리 타선이 적극적으로 타격 타이밍을 잡으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력과 장타력에서 확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 타자 나카무라 슈고의 부상 이탈로 인해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졌고 1번 타자 오카다 쇼고와 2번 타자 후지오카 유다이 등이 꾸준히 출루를 하긴 하지만 중심 타선이 이들을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발 이노우에의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은 최근 지바롯데 타자들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올 시즌 파워피처 상대로 삼진이 많고 득점이 저조했던 만큼 이노우에의 구위를 초반부터 공략하지 못하면 또다시 타격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타선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심 타선에 위치한 외국인 타자와 베테랑들이 이노우에의 강력한 직구를 적극적으로 노려 장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팀 타격 컨디션을 고려하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요미우리는 이노우에 하루토는 직전 경기인 5월 27일 히로시마전에서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비록 타선의 지원 부족으로 패전을 기록했으나 111개의 투구를 소화하면서도 구위가 끝까지 유지되는 등 뛰어난 스태미너와 안정감을 증명했습니다. 이노우에는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저한 파워 피처입니다. 특히 빠른 직구는 평균 150km를 넘나들며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고 날카롭게 꺾이는 슬라이더는 타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구종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이 지바롯데 타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패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중심 타선의 오카모토 카즈마가 최근 경기에서 결정적인 타점을 꾸준히 기록하며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루 요시히로를 중심으로 출루율이 높은 테이블 세터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득점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대 선발 이시카와 슈타의 저속 변화구나 커브볼 등 완급을 조절하는 구종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초반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시카와가 시즌 초반 제구 난조와 짧은 이닝 소화 문제를 노출한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인 타격 전략으로 이시카와를 빠르게 마운드에서 내려보낼 수 있다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크게 유리할 것입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이노우에는 올 시즌 대부분 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등판에서도 7회를 책임졌고 스태미너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7이닝 안팎을 2실점 이내로 막아낼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자신의 호조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이시카와는 시즌 초반 잔부상이 있었고 투구 이닝이 길지 않았는데 이 경기 전 2군에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온 만큼 5에서 6이닝 정도를 책임지는 선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 불펜은 시즌 초 경고했으나 5월 들어 불펜 ERA가 상승했고 특히 마무리 마스다의 피로 누적으로 세이브 실패가 잦았습니다. 요미우리는 마무리 오타케와 세점 니시우라가 휴식을 취한 상태라 뒷문이 상대적으로 탄탄합니다. 요미우리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홈팀 오릭스 대 원정팀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오릭스는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지마는 최근 2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의 부진이 홈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작년 교류전 투구 역시 엉망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쿠리 아레는 5이닝 12안타 4실점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역시 친정팀 상대는 쉽지 않은 법. 이후 불펜도 4이닝 동안 1실점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승리조를 제외한 투수들은 영 믿을 수가 없다. 타마무라와 쿠리바야시 상대로 스기모토 유타로의 솔로 홈런 포함 2점. 좌완 투수에게 약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터지고 말았다. 우타자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는 건 상당한 불안 요소다. 반면 원정팀 히로시마는 오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8일 요미우리와 카나자와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오오세라는 최근 투구가 조금은 아쉬운 편이다. 작년 교류전에서 23이닝 1실점이었다는 건 이번 교류전 역시 호투를 기대해도 좋다는 이야기다. 타마무라 쇼고는 6이닝 1실점으로 동구장 강점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후 불펜이 3이닝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그러나 4점차 상황에서 올라온 쿠리바야시 료지가 홈런을 허용한 건 아쉬움이 남을 듯. 금년의 쿠리바야시는 그냥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쿠리와 곤다를 공략하면서 5점. 15안타 5점인 건 참으로 장타가 부족한 히로시마다운 경기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일단 몰아치기가 되는 건 좋은데 아웃풋이 그다지 좋다고 하기 어렵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교류전 스페셜리스트였던 오오세라는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히로시마의 타선이 저완 상대로 여전히 약하다는 것. 즉, 타지마가 어느 정도 힘을 내볼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다. 선발 대결은 나름 막상막하겠지만 히로시마는 불펜의 허리가 약한 팀이고 바로 이 점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후반에 강한 오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오릭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홈팀 소프트뱅크 대 원정팀 주니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소프트뱅크는 마에다 슌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니포넴 원정에서 5.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마에다는 홈과 원정의 차이도 있고 기복이 눈에 띄는 모습이다. 그래도 홈 야간 경기 강점은 매우 확실한 투수인지라 이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아리아라 코에이는 7이닝 무실점으로 교류전을 기분 좋게 스타트. 7안타 2볼넷을 무실점으로 막는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이후 스기야마와 후지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승리조를 아낀 건 다행스럽다. 와쿠이 상대로 8안타 4볼넷으로 4득점. 그러나 이후 장타의 부재로 대승을 놓친 건 아쉬웠다. 그래도 필요할 때 필요한 2번의 희생 플라이가 나와주었다는 점은 남은 시리즈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 반면 원정팀 주니치는 미우라, 미즈키가 친정팀 사냥을 노린다. 2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미우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를 야쿠르트 상대로 해낸 바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친정팀 상대로 호투를 할 수 있을지는 여러모로 미지수. 와쿠이 히데아키는 4이닝 4실점으로 부진. 이후 불펜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타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면서 그대로 완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일단 불펜전에서 크게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 아리아라와 소프트뱅크의 불펜 상대로 9안타 2볼넷 무득점. 득점권에서 부진한 모습이 언제나의 주니치 그 모습 그대로다. 1차전 징크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상위 타선이 부진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자완 상대로 강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팀들이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최근 기교 파형 자완에게 극도로 부진하다는 게 포인트. 물론 마에다가 홈 야간 경기 강점은 확실한 투수지만 직전 경기의 부진이 아쉽고 주니치의 승리조는 1점차 승리를 지킬 힘 정도는 있다. 상성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주니치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